차이점 정리를 좀 해줘 보시겠어요? 간단하게. 디스크라는 거는 이제 그렇죠. 그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그 물렁물렁한 디스크가 튀어나온 거, 그걸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그러죠. 추간공 탈출증.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신경에 지나가는 길을 이제 누르게 되면 그것들이 다 통틀어서 이제 협착증이라고 하죠. 정리 잘 돼요? 네, 조금 잘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네. 목 통증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신경이 눌리니까 또 뭐 손이나 이런 쪽이 저릴 수도 있고 어디 좀 뭐 심한 경우에는 뭐 걷기도 힘들고 좀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죠. 구름 위를 또 걷는다. 맞아요. 야, 손오공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네, 맞아요. 자, 오늘 시청률 좀 올라가겠는데요. 네. 자, 원장님이 이제 경추 디스크와 협착증의 차이점, 그 미묘한 네. 차이점을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서 넘어갈 수가 없죠.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치료. 사례. 그렇죠. 사례. 자, 목 디스크, 경추 디스크 치료 사례가 있다면 원장님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네. 그래서 먼저 경추 디스크로 인해서 수술을 받으신 분의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3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이분은 한 약 2개월 전부터 팔이 저리면서 목에 통증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셨고 제 진찰 결과 목에 디스크가 있을 걸로 예상해서 MRI를 찍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6, 7번에서 디스크가 있네요. 그래서 네. 이 척수 뒤쪽으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가 보이고 여기에 따라서 증상이 발생하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해서 수술을 했고 수술하고 나서 팔 저린 증상은 하고 나서 거의 바로 좋아지셨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통증 자체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나아지셔서 지금은 굉장히 깨끗하게 통증 없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원장님이 워낙 수술을 잘하시니까 이제 저런 어떤 좋은 결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원장님, 네. 저 척추, 특히 이제 목 쪽에 있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예, 다양한 증상들을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손도 차고, 목도 아프고, 예. 어디는 또 뭐 좀 찌릿찌릿하고, 뭐 이런데 예. 그런 증상이 한 번에 없어지는 건지, 수술 한 번으로 예. 해결이 되는 건지, 예. 뭐 사례가 있으면 또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주로 증상이 어깨나 팔 쪽에 저린 증상이 주 증상이신 경우에는요. 네. 수술을 하게 되면은 거의 바로 빨리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척수 쪽으로 누리게 되는 경우는 저린 증상이 시간에 거쳐서 차차 나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예. 뭐 사례 그러면- 준비하신 거 네네. 있으면은 좀 보여주시면 저희가 네. 좀 신뢰감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다음에 준비해드린 사례는 우리가 방금 전에 경추 척수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뭐 네. 손 쓰기가 어눌하고 구름 위를 걷는 듯하고 다리가 뻣뻣한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분의 사례인데요. 48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팔이 저린 것뿐만 아니라 다리까지도 힘이 좀 빠지고 그러면서 걷는 게 이상하고 이런 식의 주소를 가지고 내원을 하셨는데 보시면 3번, 4번 경추 3번, 4번에서 뒤쪽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척수가 있고 이 척수의 색깔까지 변해 있습니다. 원래 척수는 이렇게 MRI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하얗게 변성돼서 이거는 척수가 어느 정도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의 경우에는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하지 않고 빨리 수술을 하시는 게 나중에 더 마비나 이런 게 진행된 다음에 회복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팔이나 다리가만 저린 그런 간단한 디스크의 경우에는 네. 뭐 아픈 것을 좀 그냥 진통제를 먹고 다른 이제 비술적인 치료를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수술해도 크게 문제는 생기지 않겠지만 이렇게 척수에 질환이 생긴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척수는 문제가 더 크게 생기고 그거는 늦게 치료를 할수록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요. 이거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수술을 받거나 어쨌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사례 몇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네. 이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호전된 사례긴 하지만 네. 일단은 수술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은 비수술을 좀 선호하시는 편이잖아요. 수술 좀 안 하고 그렇죠. 고칠 수 있으면 참 좋죠. 되도록이면. 시청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자, 네. 그리고 아까도 치료 방법 소개를 해주실 때 요즘 최소 침습 치료라고 해서 수술 네. 가기 전 단계 네. 그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좀 선호를 받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목 디스크도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됩니다. 예. 원장님 그런 방법이 있나요? 네, 물론 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척추 질환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게 되시는 경우에는 무조건 수술로 가는 건 아니고요. 뭐 방금 설명드렸듯이 뭐 빠른 마비가 진행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수술 외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많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여자 37세 환자분이시고요. 제일 처음에 보셨던 사례처럼 팔이 굉장히 저린 증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MRI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목 부분에
뒤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꼭 수술로 열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이전에도 주사 치료 같은 것도 할 수 있었고 그랬는데 사실 주사 치료는 이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 디스크는 앞쪽에 있고 그 다음에 척수는 이 디스크의 뒤쪽에 있고 주사는 요 뒤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옆에 있는 추간공이랑 길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하면은 문제가 있는 곳은 앞쪽인데 뒤에서 하니까 효과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간공 쪽으로 하게 되면은 효과는 훨씬 좋지만 다만 그쪽에 있는 혈관이나 이런 부분을 잘못 건드리게 되거나 아니면 약이 뭔가 문제를 발생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척수 쪽에 더 심각한 부작용을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는 피적 경막의 신경 감화 성형외래 수술이라는 건데요.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로 들어가지가 않고 뒤에서 우리가 조그만 한 1, 2mm 정도 굵게 되는 관을 넣어가지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까지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직접 약을 뿌려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오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수술을 하지 않고 단지 간단한 시술로 네. 목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다. 아, 대한민국이 의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목 디스크를 알아봤는데요. 홍선희 아나운서, 요즘에 허리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갖죠. 왜? 허리 아픈 분들 너무 목 많아요. 아픈 분들보다 제가 알기로는 허리 아픈 분들이 더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요. 자. 제 주변에도 뭐 한 두 분이 목이 아프시다면 한 네. 네다섯 분은 허리가 아프신 것 같아요. 아, 거기에 저도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쯤에서 원장님께 이제 허리 네. 디스크에 대해서도 여쭤볼까 하는데 허리 디스크, 자, 우리가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하지만 추간판 탈출증이죠. 네, 맞아요. 네. 병명이. 자, 간단하고 알기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네, 그래서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것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목하고 비슷해요. 목하고 비슷해서 요추부에 있는 디스크가 이제 뒤로 튀어나오면서 뒤쪽에 있는 신경을 눌러서 다리 쪽으로 저리거나 엉덩이 쪽으로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손님들 중에 허리가 막 아프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엉덩이 다리 쪽으로 종아리 쪽으로 내려오는 저린 증상,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앉아있기 너무 힘들다, 아니면은 허리를 숙이면은 다리가 너무 당겨서 너무 힘들다, 이런 증상을 갖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 경우에 특히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알고 네,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증상을 말씀하셨어요. 네. 자, 허리 아프신 분들, 다리가 땡긴 분들, 또 뭐 발바닥이 저린 분들, 또 모래 같은데 또 걷는 분도 있다 그래요. 맞아요. 맨날 우리 집안에 또 모래가 있는지 막 그냥 모래 밭을 또 걷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낌. 갖는다는 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자, 그런 분들 지금 다 전화 주십시오. 네. 네, 02-3772-0289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 원장님하고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원장님. 네. 근데 그런 어떤 증상들이, 거기에만 국한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또 심해지면 또 소변이나 뭐 대변도 못 보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데요. 예, 물론 네. 그 신경을 누르는 그 정도가 심하게 된 경우에는 소변, 대변 조절이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엉덩이나 사타구니 부위에 심하게 조이거나 저린 듯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통증만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마비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말씀해주신 질환 중에서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 그래요. 협착증. 네. 자, 아무래도 건강 아이콘 통해서 가장 많이 접해본 네. 그런 질병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 접해본 네. 만큼 그만큼 흔하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